라디오 오늘 나오면서 내 유장관하고 토론하면서 이기려고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내만 옳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연말아서 인정을 하고 절차로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이 잘못한다고 검찰 위에 검찰을 또 하나 만들고 그럼 공수처 만들어서 공수처 잘못하면 공공공수처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 네, 지금 들은 두 사람의 목소리는요. 한 분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또 다른 한 분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토론 배틀이 어제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만큼 두 사람의 토론이 참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맞짱 토론이었어요.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표 논객의 만남을 주선한 곳은 TV가 아니었습니다. 1인 미디어 유튜브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디어 환경에 정치권의 목소리가 실리는 방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인플루언서 협회 김현성 준비위원장과 함께 이 토론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예. 위원장님 어제 보셨어요? 아유, 뭐 손흥민 프리미어 리그도 아니고 이 간밤에 이렇게 밤새서 배운 시험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 10시에 방송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안 나오더라고요. 네, 한 1시간 반 정도 늦어졌어요. 이제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좀 늦어졌다고 하는데. 예. 이게 11시 반에 시작해서 거의 2시 반, 3시까지 간 것 같아요. 한 2시간 반 했었으니까요. 예. 뭐 좀 소문난 음식점에 장사진을 치르게 한 의도적인 그러한 또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거죠. 관전평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탐색전이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뭐 양강 매치 플레이를 할 때 결국은 알리라는 권투 선수가 네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이게 이제 사실 그 싸움의 가장 정석처럼 이야기됐는데 네네. 나비처럼 나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벌처럼 쏜 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알리와 이노키와의 대결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탐색한 게 아닌가. 네네. 그리고 이제 토론이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인 이제 구동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이제 같은 것은 좀 서로 합의를 하고 네네. 다른 것은 남겨두자라는 약간 이게 그렇다 보니까 약간 맹숭맹숭할 수도 있다. 예. 밍밍했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회전이 있을까요? 어제 마지막에 보면 좀 언급이 있었어요. 네, 상호 간에 뭐 크게 거부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네네. 이걸 보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떤 여론을 보고 다음 이제 버전 시즌 2 네네. 2회 뭐 이런 걸 기획해 볼 생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느낌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이 양 진영이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영의 일종의 뭐 대표성을 가진다면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나와서 토론하는 모습 자체는 말이죠. 그거는 이 정치권에서 이 같은 것도 하나의 새로운 시도 또 새로운 문화적인 어떠한 그 가능성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무거운 방송이나 네네. 이런 라디오 절차를 중요시하는 라디오 뭐 이런 데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네. 이제 어떤 유튜브라는 대한 미디어 안에서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말씀대로 최근 한 올해 들어서 2월부터 거의 지금까지 여야가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공전이에요. 예. 밖에 나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쟁인지 투정인지 네네. 모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등교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네네. 그런 과정에서 학교를 안 나와도 되는 분들이 진보와 보수를 대표해서 둘이 만나서 네네. 이런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예. 이후에 여야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불펜 투수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당원도 아니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정계 복귀하고 다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두 사람의 어떤 정계 복귀 가능성 여지가 좀 뭔가 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가능할까요? 이미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불펜 그렇죠? 투수라는 건 결국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몸을 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유시민 이사장만 지금 관중석에 있다. 이제 본인이 이제 당원도 아니다 하면서 이제 경기에 비유하면 관중석에서 이제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한테
대표한테 우리 홍 대표님도 관중석에 오니까 편하더라. 예. 관중석에 올 생각이 없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관중석에 가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민주당 아니요? 그렇죠. 뭐 예. 그러면서 일종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네네. 후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뭐 국회의원을 꿈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대선 어떤 대통령을 꿈꾸는 어떤 그런 리더인데 예. 결국은 둘 다 보면 이제 결국은 소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네네. 홍 대표도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유시민 장관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겠다고 하고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 자체가. 예, 예.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 진영에서 당신 아니면 안 되니까 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꼭 나와주시오. 예. 라고 하는 소환 명령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아웃에서 그러니까 민심이 당심을 이끄는 이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형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어떤 뭐 어텐션 네네. 이걸 되게 키우는 거죠. 네네. 주목도를 좀 키우고 어떤 뉴스 가치를 높이고 하는 뭐 이게 일종의 적대적 공존이라고 해야 되나? 예. 과거에 이제 양김이 김대중, 김영삼이 서로 다투고 갈등은 있었지만 네네. 위기 때마다 본인들의 가치나 존재감을 확 보여줬잖아요. 예. 뭐 양김 회동 해갖고 막 하면 사람들이 확 관심 갖고 그랬죠. 두 예. 사람이 무슨 뭘 했냐 그러면 둘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이 약간 정리되고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이제 두 분이 서로 간에 서로 생각과 입장은 다르지만 네네. 서로에게 적대적으로 이게 공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권의 라이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불펜 투수야 뭐 이미 언제든지 워밍업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입된다고 할 수가 있을 때 홍 전 대표가 그 유 이사장한테 정치 왜 안 하냐고 너 올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네, 네, 절대는 그 스님 담배 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의 그 토론 배틀의 조합 말고 우리가 혹시 정치권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 같은 조합을 통해 가지고선 나올 만한 화제성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생각해 봤는데 정치권 안에 있는 이게 국회 안에 있는 유튜버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보면 이 성대결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과 이현주 의원 이게 진영은 같을 수 있긴 하지만 네네. 어떤 당 안에서 네네. 좀 이렇게 서로 이제 탈당했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그리고 안에 있을 때도 되게 티격태격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대결로 하면 되게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자꾸 이현주 의원이 언급되기는 하는데 이현주 의원이 약간 이렇게 토론이나 유튜브에 이제 약간 적합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정치인인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현주 의원하고 뭐 이재정 의원 정도가 그건 성대결 아니고 메이저리그는 아닌데 약간 마이너리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또 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 밖으로 보면 뭐 김용민 씨나 뭐 정용진 뭐 매불쇼 하는 분들하고 뭐 신의 한수 팀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서로 토론을 붙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기존 비디오와는 다른 확장성을 가진 유튜버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선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정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가는 이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국민 참여 정치, 뭐 직접 민주주의, 뭐 디지털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좀 더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토론 배틀을 열었는데 알릴레오, 홍카콜라 이 두 유튜브 채널의 어떤 유사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일단 알릴레오는 개인 채널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예를 들면 이사장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노무현 재단의 일종의 이제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네네.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실제 본인의 개인 채널이고 완전히 1인 미디어예요. 예. 둘 다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각각 진영은 다르지만 그 진영 내의 목소리를 유튜브 안에 아니면 세상에 말과 글을 더 많이 퍼뜨리겠다. 그러니까 진보 말을 더 많이 퍼뜨리겠다는 게 유시민 유 이사장의 생각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보수의 글을 더 많이 퍼뜨리겠다는 게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이제 채널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인터넷 방송 활동이 이제 갈수록 좀 뜨거워질 텐데 말이죠.
이 1인 미디어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노무현 재단을 이제 하나의 매개로 한 유시민 그 전 장관의 어떤 네. 그 미디어 활동 네. 이런 것들이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훨씬 더 이제 긴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방송이나 이런 어떤 기존의 신문 이런 매체들은 일방성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지 예. 그 피드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청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이 얘기를 듣는다고는 하지만 네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유튜브나 SNS는 실시간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글을 올리거나 지금 어제도 방송 중에도 몇천 건의 댓글이 올라왔어요. 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봤습니다. 댓글에서 뭐 응원하는 댓글도 있고 그 논리의 맹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뭔가 이제 그 정치인은 아 이게 내가 공감을 사는 얘기구나 아니면 이건 내가 좀 이렇게 아 국민들한테는 좀 먹히지 않는 얘기구나 네네. 뭐 이런 어떤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예.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매체의 기존 매체하고 완전 다른 것은 결국은 그 얘기를 이 소비자의 얘기 그러니까 독자의 얘기 시청자의 얘기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소통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아주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네. 어제도 보니까 유시민 그 이사장이 홍준표 그 전 대표의 그 유튜버 그 구독자들에게 편식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쌍방향의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그 소통이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움직이는 것이라면은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점점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네네. 분위기는 좀 있죠. 어제 댓글도 알릴레오 안에서의 댓글과 홍카콜라 안에서 댓글이 완전히 좀 이게 경향성이 완전 달랐거든요.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알릴레오 안에서는 유시민 장관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응원, 그러니까 뭐 잘한다. 네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유시민 승, 뭐 이런 식의 약간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 모임처럼 이제 댓글이 네네. 올라간 거고 홍카콜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제의 어떤 토론의 성격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그 유튜브 안에서의 어떤 확장성의 문제는 네네. 여전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과거 알릴레오 초창기에 한번 했던 언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자, 이 같은 그 유튜버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또는 또 다른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전진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은 그 컨텐츠의 내용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 진영 내에서의 유튜브는 진영에 보내는 컨트롤 타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 진영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가짜 뉴스를 얘기할 때 네네. 이렇게 대응해라. 예. 이런 가짜 뉴스는 잘못됐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반 국민들도 매일 이제 정치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밥을 먹을 때나 식사를 할 때나 뭐 저녁에 이제 뭐 이렇게 회식을 할 때나 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네네.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건데 그 내용의 질이 이제 얼마만큼이 담보할 수 있느냐 네네. 그걸 만드는 사람이 네. 결국은 어제도 이제 이 방송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나 유시민 현 이사장이 네네. 시청자의 몫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예. 결국은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그 내용의 진위나 그 내용과 관련된 어떤 책임성은 결국은 그 보내는 메신저가 지는 거고 네네. 그걸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의 어떤 수용성 공감대 네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내용의 질이 결국에는 공감대의 확산과 비례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좀 갈수록 커지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어떤 얼마만큼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좀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네네.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최근에 겁니다. 보면 윤석열 그 지검장 협박한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인하고 언론인 상대로 해갖고 그동안도 계속해갖고 유사한 사례 뭐 소위 말하는 협박 방송을 한 사실이 지금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같은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 아닌가 일종의 압력 단체가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법 체계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네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또 뭔가의 어떤 규제를 하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이거 자체가 결국은 또 정부와의 불필요한 대립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 다만 역사적 사실 문제와 관련된 뭐 5.18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어떤 역사와 관련된 뭐 세월호와 관련된 네네. 문제라든가 이 뭐
바꿀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이런 역사적 어떤 명제나 네네. 역사적 사실과 관련돼서 이걸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어떤 처벌 규정을 만들 필요는 있다. 근데 네네. 다만 다른 부분제에 대해서 다시 이걸 별도의 법 체계를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네네. 것 자체는 불필요한 오해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유튜버가 된 정치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조언 한 말씀. 그러니까 채널 만들어 놓고 방송국 하나 차려놨다. 네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채널이라는 건 이제 소셜 미디어라는 건 결국 관계형 미디어거든요. 예.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들어주고 지속적으로 내가 먼저 다가서야 네네. 결국은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것을 통한 축적된 힘으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마치 계정 하나를 만들면 방송국 하나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지는 않다. 시간이 필요한 거고 노력이 필요하고 결국은 내 정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해야 된다. 예. 소통의 과정,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조언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플루언서 산업협회 김현성 준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